전 머슬매니아를 꿈꾸는 대한민국 건장한 20대 청년입니다. 매일 이 정도 무게쯤이야 거뜬하게 들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당은 절대로 멀리 하라니까. 뭐든 골고루 먹어줘야 우리 몸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세 가지 영양소를 많이 먹은 시은이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아파요. 하나씩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골라주세요. 괜찮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많은 분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할까? 하루 세 끼를 다 먹어야 건강할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의 김범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입니다. 네, 이 올바른 식습관이란 말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정확히 올바른 식습관이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 흔히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요. 이렇게 한 번 잡힌 습관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채소를 잘 안 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요. 대개는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채소를 즐기지 않는 그런 롤모델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 건가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얼마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저는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자녀한테 무언가를 유산을 내린다면 어떤 유산을 내리겠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그럼 많이들 고민을 하시다가 건강한 삶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예, 그러면 건강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생을 꼭 지켜나가야 될 것이 바로 건강하고 양호한 식사 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체 시계에 맞춰서 식사 시계가 잘 운영이 돼야지 이게 오류가 되면은 질병도 나타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적정량 드시는 것이 올바른 식사 습관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탄탄하고 근육이 많은 몸은 건강한 몸일까요? 근육질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단을 제한하는 사연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몸을 만들었지만 그만의 고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 머슬매니아를 꿈꾸는 대한민국 건장한 20대 청년입니다. 매일 이 정도 무게쯤이야 거뜬하게 들죠. 보셨나요? 제 완벽한 피지컬. 요즘 여자분들 시선 피하느라 아주 곤욕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랍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응? 아휴, 특히나 엄마 잔소리가 그중 압권인데요. 뭘 먹고 사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엄마, 웬일로 왔어? 얘, 너는 냉장고 꼴이 이게 뭐니? 죄다 단백질 음료에 닭가슴살만 있고 말이야. 아니 엄마 그거 얼마나 좋아해? 식량인데. 너 골고루 먹어야지. 맨날 그렇게 소금도 안 친 닭가슴살이랑 가루만 다 먹다간 큰일 난다.
엄마 그거 뭐야? 뭐긴 뭐야. 이 집에 하도 마실 게 없어서 요 앞 편의점에서 우유 하나 사왔다. 내 나이 땐 우유도 먹고 칼슘도 보충해야 해. 잠깐만. 정말이지 제 냉장고의 당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요. 엄마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당은 절대로 멀리 하라니까. 아니 우유에 무슨 당이 있어. 그리고 당은 적당히 좀 먹어줘야 하는 거 몰라? 달달한 게 좀 들어가고 그래야 기분도 좋거든요. 이것 봐 이거. 유당이 자그마치 5%라고. 유당 재료를 잘 보고 샀어야지. 진짜. 아니 얘가 뭐 하는 거야 이 아까운 걸. 너 정말 머슬인지 머슴인지 된다고 맨날 음식 가려만 먹고 그러다가 콘 탈라. 뭐든 골고루 먹어줘야 우리 몸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엄마 간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생신이다. 그때 내가 말한 그 고깃집 잘 찾아와. 고깃집? 어디? 아니 아버지 생신은 다음 주말인데 왜 이번 주에 만나? 아니 얘가 정신을 어디다 둔 거야. 아버지 다음 주에 등산 모임 가신다고 이번 주에 먹기로 했잖아. 그랬나? 너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 것도 다 영양 불균형이야. 엄마 간다. 엄마 또 힘들다고요. 사실 요즘 고민이 좀 있긴 합니다. 평소처럼 운동하던 날인데요. 힘도 쭉 빠지고. 정말 온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쓰러질 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왜? 오늘? 우리 오늘 만나기로 했어? 왜? 진입 생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다 잃어먹는다 이거. 몰라. 깜빡깜빡 한다고. 알았어, 야, 좀 이따 봐. 끊어. 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이렇게 잘 지킵니다. 주변에서 알려준 대로 챙겨 먹는데 정말 식단 때문에 영양소가 부족해 이러는 걸까요? 네, 한때 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해서 몸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영상처럼 식단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네, 영상에서 본 살해자처럼 나타나는 증상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살해자는요, 아주 단백질에 편중된 식사를 했죠. 음식으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또 단백질 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먹고 단오직들을 완전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우리 체내의 근육을 만드는 데는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은 분명해요. 하지만 과도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산과 위액도 많이 분비가 되고 또 이제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단백질로부터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는 맞지만 아까 살해자분이 근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는 표현은 이 근육을 활용하려면 근육은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근육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는 에너지원으로 꼭 써야 되는 두뇌는 단백질이 아닌 탄수화물만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긴 하지만 이 사례자가 굉장히 좀 깜빡거리고 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고 적정량 먹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섭취 비율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 구성 비율 중에 60% 정도는 꼭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0%가 단백질과 지방 20% 정도를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분, 또 이제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분들은 지방을 15% 정도까지 좀 줄여주시고 대신 단백질을 25%까지 늘려주시지만 100%의 단백질로부터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식사 습관입니다. 네, 정말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골고루 다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육이 생기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한된 식사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례자가 원하시는 것처럼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근육은 단백질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착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거기는 당원이라고 하는 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예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많이 잡수셔야 되지만 당원도 적당량 잡수셔야 되고요. 현미밥이라든가 오트밀 같은 이런 복합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잡수시게 되면 이 근육을 키우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단백질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단백질에 따라서 포화지방이 같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지혈증이라든가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성인병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잡수시게 되면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부담을 줘서 신장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네, 이 영상의 주인공처럼 당이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즉 나에게 아주 나쁜 음식처럼 대했거든요. 이처럼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식습관을 만들기도 하나요? 그렇죠. 지금 사례자에는 두 가지 문제예요. 단백질로만 드신다는 거, 그 다음에 당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건데요. 우리가 전문가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당질을 좀 줄이세요 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무조건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 중에 단순당 섭취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러면은 탄수화물 중에 어떤 섭취를 해야 될까요? 복합당을 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당이라고 한다면은 가공당, 첨가당 이렇게 편의식품이라든지 또 이제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복합당이라고 하면은 식이섬유소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곡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소라든지 이렇게 식이섬유소가 같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당보다는 복합당을 먹는 것이 더 좋다. 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힘이 들거나 지칠 때, 당 떨어졌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당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좀 골라서 먹어야 된다고요? 네, 그 당류라고 하는 거는요, 포도당 같은 단순당이 연결돼 있는 실타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섭취를 했을 때 술술술술 흡수가 되고 소화가 되는 그런 당류를 단순당이라고 하고요.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어렵게 이렇게 깨트려서 저희가 흡수를 할 수 있는 당을 복합당이라고 하는 반면에 섬유질이라든가 셀룰로즈 같은 것들은 아무리 드셔도 이게 당이긴 하지만 전혀 분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당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채소는 싫어하고 설탕은 좋아하는 이유가 설탕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이렇게 단맛을 뇌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채소는 전혀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보통 싱겁게 먹는 게 좋다, 짜게 먹는 게 안 좋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싱겁게 먹는 게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어르신분들한테 싱겁게 드시면 싱싱하게 오래 사실 수 있고 이제 짜게 드시면 좀 나머지 인생이 좀 찌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싱겁게 먹는다는 얘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짜게 먹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트륨의 섭취도 적정량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체내에서 나트륨이 전해질 농도도 맞추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건 맞아요. 네. 그렇긴 하지만 많이 먹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위염도 생길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꼭 먹어야 되는 골격 건강에 필요한 칼슘을 또 배출시켜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간식으로 짜고 단 그러한 식품들을 좀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소스라든지 양념의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드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간식으로는 채소와 우유를 선택하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소금보다 간장, 된장 등 다른 장류를 이용하면 싱겁게 먹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X 2개, O 1개 나왔는데요.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답이 정답이죠? 네. 네, 다들 이제 소금보다 간장, 된장을 드시게 되면은 더 짠맛을 느껴셔서 아마 그렇게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짠맛을 느끼는 거하고 나트륨의 함량, 소금의 함량은 좀 다릅니다. 네. 소금은 그야말로 나트륨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장과 된장은 우리가 맛도 짠맛 말고 어떤 맛이 들어있냐면 감칠맛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말고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짜게 느끼지만 나트륨 섭취는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할 때는 간장이나 된장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저염 간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네. 이유는 짠맛보다는 감칠맛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짠맛을 더 높이면서도 나트륨의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먹었을 때는 더 짜게 느껴지는데 나트륨의 함량은 더 적군요. 그렇죠. 아,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식품군은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이다. 하나, 둘, 셋. 네, 맞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다양한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다양하다는 것은 이 6가지군을 골고루 드시는 거고요. 저는 여기다가 물까지 포함을 해서 럭키 세븐, 7개의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외에도 물도 함께 꼭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 하나, 둘, 셋. 오, 네, 어떤가요? 네, 오이와 당근 우리가 많이 드시라고 하는 채소의 대표적인 이제 2가지 식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당근에는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아스코르브나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오히려 저해하는 거죠. 분해시켜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흡수하는 것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당근은 가능하면 비타민 C가 많은 오이나 다른 채소들하고 같이 드시지 않는 걸 권장하는데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당근은 비타민 C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비타민 A, 네. 네, 맞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름에 약간 볶아서 먹었을 경우에 비타민 A의 흡수율도 높여지지만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C를 분해하는 아스코르브나제가 조금 그 활성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근과 다른 채소를 같이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실 때는 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고 이제 볶아서 드실 경우에는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OX를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 놓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죠.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바쁜 현대사회에서 쉽게 접하는 다양한 패스트푸드. 하지만 그로 인해 과다 섭취되는 나트륨과 당, 지방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식습관에 위협을 줍니다.
국민건강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비만 진료를 받는 초등학생 고학년이 2배 이상 늘었고요. 당뇨는 1.6배, 초등학교 저학년 이상 지지혈증 환자는 1.8배나 늘었다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만성질환의 위협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좋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KTV 생활은 정책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3살 입맛 80까지 간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와 봤습니다. 어딘지 함께 가보시죠.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러 간 곳은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 건데 다? 뭐 들고 있죠 언니가 지금? 당근이에요. 근데 나 당근 싫어. 이거 먹기 싫어. 너 먹어. 이렇게 당근 먹기 싫다고 다른 친구들한테 줘버려요. 이러면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친구가 맛있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치킨을 시켰어. 치킨 닭다리 2개가 이거 다 내 거야. 앙앙앙 이렇게 다 먹고 치킨이 또 남아있어. 좀 배부른데 남아있으니까 이거 다 내 거. 앙앙앙앙 이렇게 다 내가 먹어버려요. 이러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살쪄요. 짱짱해져요. 나는 항상 햄버거 먹을 때 콜라, 사이다 이런 탄산음료를 앙앙앙 이렇게 맨날 다 먹는다? 괜찮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엄마가 콜라 맛있는데 못 먹게 해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잘 알지만 지키기 힘든 올바른 식습관이 고민이라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오늘 교육은 시흥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당나지 로 헬시업 수업입니다.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과 놀이 등을 통해 식습관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당, 나트륨, 지방 섭취로 인한 몸의 변화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먹은 간식에는 달콤한 맛이 나는 짠맛이 나는 통, 고소한 맛이 나는 지방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3가지 영양소는 아이들의 집중력, 와 정말 최고죠. 사실 저도 이야기에 푹 빠져서 보게 되더라고요. 당, 나트륨, 지방 3가지 영양소를 많이 먹은 시흥이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아파요. 심정이 아파요. 집에서 먹는 밥 맛있게 잘 먹어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소통하면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놀이를 통해 장보기 실습도 해봅니다. 하나씩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골라주세요. 어린이들이 쉽게 가다 섭취할 수 있는 당, 나트륨, 지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입니다. 어린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 골랐어요? 고등어 꽁치! 이거 왜 골랐어요? 맛있어서. 고등어 꽁치가 맛있어요? 우리 친구 뭐 골랐어요? 고기 골랐어요? 왜 고기 골랐어요? 맛있어서요. 고기가 맛있어요? 고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이제 채소와도 좀 친해져야겠죠? 자, 신나게 율동도 하면서 채소 종류를 배우는 놀이 활동을 해봅니다. 매트에 그려진 채소를 찾아가면서 다양한 채소 종류를 알아가는 건데요. 못 찾았어! 그런데 못 찾았네. 이렇게 놀이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운 아이들,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워보니까 좀 어때요? 재밌었어요.
골고루 먹는 거요. 오, 앞으로 골고루 먹을 거예요? 네. 피자, 치킨 이런 거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죠? 나트륨, 지방, 당이요.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걸 많이 먹어야 될까요? 야채, 채소, 과일. 앞으로 골고루 먹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 건강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나서 듣기 전과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평소에는 나트륨이 뭔지도 당이 뭔지도 지방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영양소들이 꼭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의 방법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어른인 제가 되려 아이들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알게 하는 3살 교육. 참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네! 채소와 과일은 짜고 단 음식은 우리 앞으로 올바른 식습관 잘 해서 건강한 어린이가 되기로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바른 식습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아기 때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유아기 때 식습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아기 때의 영향은 그때의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성장뿐 아니고요. 나중에 평생을 거쳐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던데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영향에 의해서 이런 성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영향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링이 되어 있는 기본 걸격 안에서만 우리가 몸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그래서 실제로 1845년에 아일랜드에서 감자 흉작이 들어가지고 그 크게 이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셔서도 당뇨병이라든가 심장병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됐고요. 그 전 세대의 또래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모델링, 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좋은 식습관을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내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 6가지 식품군 얘기했고 거기에 이제 교수님께서 수분까지 해서 럭키7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지금 아마 구성 자전거가 나갈 텐데요. 우리가 한국인들한테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식품을 균형 있게 먹으면 결국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수분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앞바퀴에 따로 마련했고요. 그다음 뒷바퀴를 보시면은 6개의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네. 식품군이죠. 이 식품군이 면적에 따라 섭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면적을 나타내는 게 이제 곡류지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하루에 60% 드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곡류는 우리가 통곡물, 복합당 위주로 이렇게 많이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단백질 식품이죠. 네. 이제 육류, 그다음에 우리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채소와 과일은 모두 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지만 섭취량으로 보면은 채소는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많이 드셔도 괜찮고, 과일은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량 드셔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꼭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우유 및 유제품. 네. 우리 골격 건강에 칼슘 영양소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체내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다량 무기질을 가지고 있는 우유 및 유제품 꼭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주 가늘게 들어있는 유지류. 예, 우리가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필수 지방산은 꼭 드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양을 굉장히 적게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은 부분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전거를 통해서 보니까 한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이해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성장기 어린이들은 이 아침밥 꼭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침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좀 속이 부대끼고 가끔 소화가 안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이유는
뇌는 깨셨지만 아직 소화기관은 잠에서 벗어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일찍 주무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깨어나면서 소화가 좋아질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아침 식사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안 하시게 되면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몸에선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뇌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 그렇게 모자란 에너지를 어디서 뽑아서 쓰냐면 근육을 분해해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특히 뇌는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잡수셔야지만 학습이라든가 업무에 능률이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아침 식사를 안 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드시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쉽게 비만이 되시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침밥을 꼭 먹는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유아기 때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그 습관을 쭉 이어가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식사할 때 젓가락, 숟가락 함께 사용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젓가락만 사용해서 식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떤가요? 네,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유아기 영양관리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요. 유아 친구들한테 네. 식기 사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주 일찍부터 젓가락 사용을 조금 권장을 드리는데요. 젓가락 사용하면은 숟가락 사용하는 것보다 좀 불편한 구석들이 있죠. 네. 네, 그 불편함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불편한 게 뭘까요? 숟가락은 잘안 집어지죠. 네, 맞습니다. 떨어뜨리고. 네, 숟가락은 많이 잡을 수 있고 네. 젓가락은 적게만 잡을 수 있죠. 여기서 오는 장점이 있죠. 네. 어떨까요? 소식하게 될것 같아요. 식사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드시게 되면은 젓가락을 먹으면서 내려놓기 때문에 훨씬 더 저작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량 조절뿐만이 아니라 포만감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저작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젓가락을 사용하게 되면 뭐를 좀 덜 드시죠? 국물은 안 먹게 되고 건더기 위주로 먹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트륨 섭취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작 활동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숟가락은 꼭 필요할 때만 쓰시고요. 그리고 젓가락을 사용하셔서 식사 시간을 적어도 식사를 처음 시작해서 마지막 할 때까지 15분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는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 혈당 관리와 저작 활동, 그다음에 체중 조절 모든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의외로 젓가락만 사용을 했을 뿐인데 장점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시간하고 금식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요. 네. 식사 패턴을 좀 일정하게 해주는 건데 대개는 보통 하루에 한 끼, 그러니까 23시간을 금식하시고 1시간 동안 식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루에 2끼, 16시간을 금식하시고 나머지 시간 이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많은 저희 성인병들이 이렇게 영양 과잉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금식 시간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게 되면 영양 과잉에 빠지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톤증을 유발해가지고 지방 분해를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비만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 몸에서 낡은 세포들을 이렇게 스스로 없애주는 자가포식 작용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또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아직까지 비만이라든가 건강에 좋은지는 확립이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루 한 끼만 잡수시기 때문에 적은 양을 드시고도 네. 몸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피로라든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님이라든가 네.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현명하게 간헐적 단식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식사 후에 간식으로 견과류를 꼭 드십니다. 견과류와 같은 이 간식이 몸에 좋은지, 그리고 간혹 좀 오래된 견과류에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냥 이걸 그대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도 견과류 간식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좀 궁금한 건 식사 후면은 식사를 세 끼마다 견과류를 드시는 거는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이제 우리가 보통 여자의 주먹으로 이제 한 주먹 정도 네.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견과류의 종류를 조금 이렇게 딱딱한 견과류를 조금 해서 오랫동안 저작 활동하는 견과류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견과류를 이제 대량 구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구매하시자마자 소분해서 약봉지 정도의 이렇게 작은 봉지에다 소분을 네. 해서 냉동실에 보관을 하시고 하루에 한 팩씩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하루에 한 봉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장할 수 있는데요. 네. 쩐내가 나실 때는 아무리 아까우셔도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견과류가 쩐내가 나면은 우리가 네. 좀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플라톡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네. 냄새가 난다면은 과감하게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40대 주부입니다. 친정 아빠가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는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도 걱정인데요.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과식을 삼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과식이라고 하시면 흔히 배부르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본인이 잡수시고 있는 음식의 열량을 아시고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열량이 올라가는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해서 두 번째로 혈당을 빨리 올리는 반순당이 많이 섭취된 음식들, 대표적인 게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시럽이 들어가 있는 거, 꿀이라든가 밀가루 음식 같은 것들을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단순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사 후에 어떻게 하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눕지 말아야겠죠. 그렇습니다. 식사 후에는 조금 쉬셨다가 한 2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면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췌장을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췌장을 공격하는 음주를 과도하게 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머리로는 잘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작은 것부터라도 실천을 하셔서 건강한 식습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지 골골하게 살 것인지는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잘 들여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부모님들 스스로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어 주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좋아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리법들을 잘 개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두 가지만 더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주신 말씀에 스스로라고 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는 더 저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나한테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먹은 것이다. 지금의 나의 건강 상태는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선택하실 때는 나의 건강과 나의 앞으로의 삶을 좀 생각하시면서 적절하게 규칙적으로 선택하시는 거 꼭 권장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